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백제가 뻘의 나라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흑치준 묘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뻘시대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건널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늪지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뭐 새나 이렇게 각종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사는 곳이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중원 대륙에 이 뻘지대가 아주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흑치주는 이게 백제 멸망 때 부흥군을 이끌었던 흑치상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31살 때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근데 흑치주 묘비명에 택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가 멸망한 후에 이게 흑치준 묘비명에 이게 뻘의 나라 택국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1929년에 낙양에서 낙양 북망산에서 흑치상지 묘지명하고 같이 출토가 됐어요. 흑치준 묘지명 이렇게 돼 있고요. 그 기록한 연대는 서기 706년으로 이렇게 비정됩니다. 백제 관련된 기록이에요. 자, 기록을 보면요. 바닷가 땅을 나누어 분방 해빈 나라를 이루매 진나라 때에 목화가 지은 해부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견미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죠. 현어는 바로 목화의 자예요, 자. 그리고 목화가 쓴 부라는 해부라는 책인데 강과 호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여기에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늪지대의 나라에서 우두머리를 칭했다. 그리고 이제 동의의 자손으로서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제가요 바닷가 늪지 뻘이 많은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 한강 유역의 백제가 과연 늪지와 뻘이 있는 곳인가요? 제가 이거를 정부에서 근무를 할 때 개성공단을 확장을 하려고 할 때요. 한강 하류에 어마어마한 금빛 모래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10조 원어치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뻘이 아니에요. 한강 하류는 엄청난 규모의 모래더미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가지고 그 밑에 지역에 지금 엄청난 규모의 모래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값어치가 나가는 이 좋은 양질의 모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뻘이 아니에요. 한강은 뻘이 없는 곳에는 문명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뻘이 많은 곳은 영산강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영산강 하나만을 가지고 뻘의 나라라고 백제를 뻘의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백제는 한반도 서쪽만이 아니라 중원의 해안가를 따라 건국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 백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게. 자, 상고시대의 중원에는 구대뻘 지대가 있었어요. 그거를 여시 춘추 권13 유실한 편에는 구수라고 합니다. 구수. 네, 이 수가 바로 늪지대라는 소리예요. 늪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한반도 영산강 일대에 뻘지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나라의 대소택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연나라 대소택은 바로 이 천진 일대에 있었던 요택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제나라의 해우가 있었대요. 네. 그리고 진나라에는 대륙택, 뭐 거록택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맹저택, 포전택이 있고요. 거야택이 있고 오나라에는 구구택이 있었다 그럽니다. 제가 이게 이 구구택이라는 거는 오나라의 수도였던 항저우죠. 소주하고 항저우 일대에
그 태호가 있어요. 태호. 예,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예, 제가 여기 가봤는데 태호에는 이렇게 그 뱀의 전설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동이족의 전설이 지금 여기 태호에 있죠. 그 뱀이 이제 이 남자를 사랑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는 애절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걸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중국 교수들이. 운몽택이 바로 초나라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 중간 부분에 아랫부분에 팽려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만의 늪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물과 호수, 강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택 지역부터요. 요렇게 대륙백제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뻘지대가 여기에 이게 중원하고 이게 그 대륙백제를 이렇게 구분진 거예요. 상고시대에는 이 뻘을 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산동지역이 중원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영산강에 한반도에서 영산강이 뻘지대죠. 그러니까 온감묘가 가장 큰 규모의 온감묘가 제작이 된 겁니다. 영산강에서. 뻘과 고대 인류 문명을 살펴보면요. 고대 인류 문명은 모두 뻘이 많은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번 보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라는 뜻인데 메소포타미아가요. 수많은 진흙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을 남겼죠. 이 BC 3500년 전에 3500년경부터 이제 이 점토판에 그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 다 지금 해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엄청난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이집트 문명, 강물이 정기적으로 범람한다는 게 나일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평야지대와 늪지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인더스 문명도요. 하류의 갯벌과 맹그로브 숲으로 구성된 삼각주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 평야와 늪지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문명에는. 구자라트의 쿠치 습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인더스에서는. 이 습지를 둘러싸고 엄청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황하 문명도 황하가 산서성하고 하남성 부근에서 범람해가지고 여러 지류의 뻘지대를 형성했죠. 그래서 여순 임금 시기에 이 치수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우임금이 이제 하나라를 성립시키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영산강 유역에서 여러 지류의 뻘지대가 형성돼 있어요. 이게 황하하고 거의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산강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중원의 최대의 습지는 요택이라고 합니다. 요택은요, 백도백가에서 이게 영정하 하류로 해석됩니다. 영정하 하류의 고대 명칭은요, 무정하였어요. 무정하. 어떤 물길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물길이. 그러니까 천진 일대에 황하하고 영정하, 조백하, 온유하가 이게 다 함유됩니다. 그래갖고 거대한 물결이 이루어져 가지고 200리에 달하는 요특이 형성된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연나라의 그 대소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능아 뭐 남쪽에 요택이 있느니 이런 주장들은 다 고대 기록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1950, 60년대에 영정하 상류에다가요, 책전, 우이, 관청이라고 하는 3대 대형 저수지를 건설해가지고 물길 통제합니다. 이 늪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천진시가 지금 그 늪지대에 지금 건설된 거예요. 영정하 하류에 영정범구, 삼각전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홍수도 통제하고요. 영정 신화 유입로까지 굴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물길을 차단하면서 그 진흙 수렁을 지금은 그 도시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때 물길이 영원히 안정되라는 뜻으로 영정하라고 불렀던 겁니다. 수경주의 포구수가 이게
조하죠, 조하. 조백과 상류. 이렇게 포구수는 동남쪽으로 흘러 하택으로 유입된다고 그랬어요. 하택. 예. 이게 택자가 다 늪지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택 남쪽에 굽은 물가가 12열이고 북쪽으로 겸택이 또 있다. 그래서 가느다란 눈으로 봐도 끝이 없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구수의 그 남쪽, 그게 요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군이 고구려 침공할 때도 건널 때 이 요택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태행산맥 아닙니까? 이쪽이. 그리고 이제 연산산맥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항상 수나라하고 당나라군이 그 고구려를 침공할 때는 이 북경 또는 탁군, 그 북경 남쪽의 개 여기서 직결을 하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2차 고수전쟁 시에는 이 탁군에 직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영정하에서 제사를 지내죠. 상간하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여기 직결을 할까요? 항상 바로 고구려가 이 강, 이게 바로 요수입니다. 요수. 그리고 폐수라고도 부르는 거죠. 상류가 이게 조하가 흐르는 것이 바로 소요수고 백하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합류합니다. 그래서 대요수가 돼요. 백하 남쪽이 바로 이게 살수의 살수. 살수가 이게 햇살할 때 그 밝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하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폐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폐수 남쪽에 평양성 남쪽에 폐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평양성이 바로 이 현토성 바로 인근에 있었던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은 조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져 가지고요. 고북구 장성을 지나 가지고 여기 양평까지 밖에 못 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산에 나나를 넘어서 산해강까지 싼 거예요. 그때 이게 항상 이제 침략군들이 수나라 당나라 침략군들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는 항상 이 200리에 달하는 이 요택을 지나갔던 겁니다. 200리 달합니다. 200리. 예. 요택을 지나면 바로 요수가 나옵니다. 이게 요수입니다. 요수.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 쪽에서는요, 요수에서 요택까지 하루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요수하고 요택이 가깝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수양제라든가 당태종이 침공할 때 기록을 보면 다 여기를 지나갑니다. 요렇게. 예. 이제 고구려군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가 패배하고 도망갈 때는 아주 이 안으로 그냥 먼 거리로 밀어 넣어갖고 이게 아주 당태종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장 먼 거리로 이렇게 지나가갖고 이렇게 도망칩니다. 거기 요택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요하 일대로 하면요 여기서 직결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고구려가 있었다면 뭐하러 여기서 모여요? 여기서 모여야지. 그리고 예, 그러니까 거리상 정치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고구려의 각종 성들이 바로 이쪽에 이 요수의 동쪽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산이라는 곳이 이 근방에 있는데요. 당산이 바로 당태종이 요동성을 공격을 할 때 머물렀던 곳이에요. 여기 있으면서 이제 전체 전투를 지휘한 거예요. 요수와 요택 남쪽에 구태에 대륙백제가 위치한 걸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치통감 수기호 양제 대업 8년 612년 제2차 고수전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나라 군이 장차 출동하려고 하자 백제왕 부여장은 국지모로 하여금, 국지는 바로 산동성에 있었던 백제 대성 8족이에요. 군사 출동 시기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황제가 이제 그게 기뻐요. 수양제가요.
깊어서 상을 더하여 내리게 하고 신하를 파견해 가지고 백제에 가도록 하고 날짜를 기약하고 만나자고 했다. 자, 이게 한반도에 있는 백제라면은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죠. 한반도에서 뭐 하려고 고구려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고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백제한테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나라 군이 요수를 건널 때, 아까 그 요수 있지 않습니까? 건너게 되자 백제도 그 경계에서 바로 요수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백제도. 자치통감에 이게 기록돼 있어요. 대륙백제에 대해서. 백제도 백제도 경계에서 그 국경이라는 거죠. 거기가 요수가 또한 군사를 엄하게 단속하며, 네, 자치통감 기록이에요. 겉으로는 수나라를 온주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구당서 백제조의 그 의자왕 서기 651년입니다. 왕이 만약 나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면 지문, 그러니까 그 당나라 황제요. 이미 번민 신나라 문무왕이 청하는 대로 왕과 싸우게 놓아둘 것이요. 또한 고구려와 약속하여 멀리서 서로 돕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근데 고구려가 만약 이 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즉시 거란에 재번대를 시켜가지고 요택을 건너가지고 쳐들어가게 할 것이요. 자, 백제가 요택의 남쪽에 있으니까 요택을 건너가지고 쳐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당서의 기록이에요. 한반도에 요택이 있습니까? 한반도에 있을 수가 없죠. 백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그 연나라의 그 천진 일대에 그 요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 그 뻘의 나라 백제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